안녕하세요.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혜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TSMC 영향이 있었어요. 반도체 수요가 불안하다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납품 연기를 신청을 한 건데요. 어떤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로이터 통신에서 그 보도를 한 거고요. 이게 뭐 어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여튼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건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빅테크 중에 빅테크가 여러 회사들인데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4개가 있어요. 가불 관계에서 의리지만 보통 의리 아닌 슈퍼 의리라고 얘기하는 ASM이 여기 들어가고요.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KLA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소위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반도체 기업이 얘네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ASML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의 대통령도 가서 만날 정도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도 가서 직접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얘기할 정도 이런 엄청난 기업인데요. 주가가 대부분이 지난 금요일날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 내외까지 다 떨어졌어요. 바로 얘기했던 대로 로이터 통신에서 TSMC에서 이들 기업 어디라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네. 반도체 장비의 납품을 좀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요청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주가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해석하게끔 하는 그런 보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이 말씀드렸던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이런 IT 기업들은 대부분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달러의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좋잖아요. 특히 지난주 내내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전체를 보였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9주 연속으로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달러와 달러 원은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기술주에 좀 부진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런 빅테크나 큰 기업들에 대한 마진 악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난주에 다 떨어졌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ETF가 SMH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3% 넘게 떨어지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결론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수요의 우려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TSMC가 이에 좀 불을 지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가 얘기 해볼 건데요. 유가가 최근 많이 치솟았습니다. WTI는 90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94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휘발유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이런 경유 넣을 때 올라간 거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서울에서 평균이 1,600원 가까이 가고 있고요. 일부에서 2,000원 넘는 것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저도 봤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데 달러 원 역시 다 엮여 있고 우리나라는 세금 문제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 2달 전부터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까지 막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사이드에서 지금 뭔가 감산 조치가 좀 굳건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금 에너지 섹터가 11개 섹터에서 작년보다 잘 나갔지만 올해는 제일 안 좋았는데요. 지난 8월 이후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 유일한 섹터가 지금 에너지 섹터거든요. 네, 9월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8월부터 좀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에너지 섹터 하면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죠. 웬만한 그렇죠. 다른 뭐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건 브랜드를 따라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제품을 써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유소,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유소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유회사나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운반회사,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데 그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를 재미없으니까 그 주식시장에 좀 어려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IB가 지금 유가의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브렌트를 연말에 1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원 금융 시장에서 주요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가격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 물건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상승, 제품 가격의 상승에 직접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금리와 달러 마찬가지로 악재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3분기 주식시장에 3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또 한 달에 보면 나올 텐데 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거리.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 요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달러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최근 많이 치솟았는데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월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 안에 100달러를 찍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빅뉴스도 확인을 해볼게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 3개 공장에서 그러니까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이 세 기업에서 각각 1개 공장이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아직까지는 각 1개 공장이라서 1개씩밖에 파업을 안 해서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좀 파업이 확산이 되고 지속이 된다면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UAW 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 노조와 함께 가장 큰 노조라고 얘기하는 거가 네.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단체로 한 3, 4년 한 번씩 이제 그 임금 협상들을 하는데 지금 올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거리는 금년 초부터 계속 있었어요. 올해는 이제 가을에 지금 자동차 3사의 임금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걱정거리다 얘기를 하던 차에 지금 이슈가 이제 불거진 거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노조 측에서 뭐 30-4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올려주는데 그 정도 아니다 해갖고 뭐 20% 언저리에서 일단은 끝날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안 나는 거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 완전 뭐 3개가 동시에 파업은 들어갔지만 전면 파업은 아니고 한 3개 공장 각 네. 회사에서 하나씩 대표적인 공장 하나씩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걸린 거가 그나마 제일 인기 있는 SUV 라인에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공급망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은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결국은 지나고 나면 결국은 임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자동차 값에 반영되고 자동차가 잘 팔리면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다 제각각인 거죠. 자동차 네. 노조가 없는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테슬라요? 그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뭔가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우리가 하루 이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3대 자동차, 기존 자동차 물론 전기차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 수준이 테슬라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많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관차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증폭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웨드부시의 대나 아이브스는 워낙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 한국말로 번역하면 중차대한 시기라는 거죠. 전기차로도 옮겨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스테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시기에 지금 과연 이렇게 지금 파업해갖고 자동차 생산도 못할 시기적 때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파업하기 가장 안 좋아할 때가 딱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 테슬라의 시간당 여러 가지 직접 간접비를 다 포함해서 시간당 임금이 45에서 50달러 수준하는 거예요. 네. 테슬라의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수준이 임금 세상이. 근데 지금 현재도 소위 3사 있죠.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평균 임금이 64에서 67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단위가 10에서 15달러, 20달러까지 비싼데 그러게요. 지금 더 올린다? 이게 대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잘 팔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17년인데요. 앞으로 지금보다 6, 7년 전에 GM이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대비 85배나 더 많이 생산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차이가 5배 미만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87배나 차이 네. 나는데 지금은 5배 차이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그만큼 테슬라 늘어나고 GM이 재미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임금을 더 올린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로 할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021년 대비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지금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올해 팔리는 자동차의 전기차의 60%는 테슬라 겁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만약 장기화돼갖고 임금도 많이 올리면 그들의 수익성은 더 어려워질 거고 이런 경쟁력 차이에서 테슬라 이기가 더 힘들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로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네요. 네, 이번에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을 한 세 기업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머리 아픈 시기에 파업을 진행을 해서 골머리를 앓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이슈는요. 인스타카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미죠. 아미 성공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다음 타자는 바로 인스타카트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상장하고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는데 아미 다시 이 시장을 IPO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스타카트가 과연 이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ARM이 나름은 그 손정희 회장의 생각만큼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초기 생각만큼 아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 건 사실입니다. 주가를 네. 판단을 떠나서 소위 돈을 끌어들이고 그걸 상장시키려는 그런 회사라든가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나름 선방했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후속 타자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요번에요. 아마 그 빠르면 화요일 날입니다. 미국 시간 화요일 날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새벽에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기다리던 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IPO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인스타카트입니다. 네. 인스타카트라는 거는 어떤 회사냐면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 해주는 거죠. 대신해서 여러분들 그로서리를 주문만 하면 우선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안 하고 우리나라 일반적이 되겠지만 미국은 예전에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문화가 별로 약했었거든요. 오래 걸렸던데 요즘은 바로 뭐 여러분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바로 그날 갖다 주고 물론 다 페이는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도를 높여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도어데스나 우버이트나 이런 인스타카트가 세상에 큰 변혁을 이끈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겠는데요. 바로 인스타카트가 이번에 이제 IPO를 들어가 갖고 빠르면 수요일날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날 밤에 아마 첫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암이 성공하다 보니까 공모가를 기존에 26에서 28달러 생각했는데 2달러씩 올려놨어요. 지금요. 28달러에서 30달러 수준을 얘기하면서 네. 기업 가치가 보통 95억 달러 정도 생각했었는데 100억 달러 정도로 IP 평가를 받고 일단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안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람은 진짜 운이 정말 중요한 건데 회사 측에 경영하는 사람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영자 입장에서 불과 2년 전만 했더라도 그래서 팬데믹 딱 그 당시나 그 다음에 작년만 했더라도 엄청나게 가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팬데믹 때 보면 그렇지 않아도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주문하고 배달할 텐데 그때는 가치가 이게 100억 달러가 아니라 400억, 500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를 받았고 그 당시 펀딩을 받은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가치가 많이 떨어서 4분의 1 토막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리오프닝 이 되면서 매출의 성장, 주문 성장률이나 이게 된 전체 총 거래액이 이렇게 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다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네네. 코스트코도 배달을 해주고 월마트 플러스 같은 경우 월마트 플러스 엄청 공격적하면서 경쟁자들이 직접 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대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네, 월마트가 들어가는 거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월마트가 지금 소위 유통업 기존의 유통업 플러스 테크와 결합해서 월마트 그리고 월마트가 또 일부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지만 연간 회원은 뭐 50달러에 지금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 동력이 약간 이슈가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나름 성공적인 2달러 정도 올려놨는데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밸류에이션 보면 밸류에이션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2020년에 400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유니콘 기업 중에서는 제일 비싼
중단주 주식 중 하나로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것도 앞으로 진짜 시장이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많이 처져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인스타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큰 흥분보다는 이런 것들 ARM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장한 데서 바로 이렇게 매매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최소한 3, 4일이라도 지나고 나서 월가의 평가를 받고 나서 매매 한번 장기 투자라도 해보신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 상장하게 되는 기업 인스타카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켓컬리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팬데믹 때 정말 엄청난 붐을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상태이기도 하고 좀 기업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상장되는 거 보시고 그래도 며칠 지켜보다가 월가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때 좀 매수를 고려하지 않던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빠른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